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전국에 건조주의보가 내릴 정도로요. 마른 봄 날씨가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봄비의 효과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산불 예방되고요.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대기가 깨끗해지고 수자원까지 확보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봄비의 가치를요.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mm에 약 205억 원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mm예요. 이렇게 귀중한 봄비, 공기 중에 흙먼지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쌓였던 묵은 먼지까지 싹 씻어줬으면 합니다. 3월 18일 수요일 오늘의 첫 곡입니다. 딘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 (3월 18일) 수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산 들고 비 내리는 거리에서 막 뛰는 장면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건조주의보, 건조경보 있는 도시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그런 건조함이 싹 사라지지 않을까. 고마운 비가 되겠네요.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상담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된 퀴즈입니다. 출산 후에요. 4주에서 6주 사이에 그 우울한 기분, 심한 불안감, 불면 이런 경험을 동시에 일상적인 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떨어져 버리는 질환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힐링 라디오 94.5 준비되어 있고요.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쑤실 때는 찜질방이 제격, 마음이 쑤실 때는 여기가 안성맞춤. 힐링 라디오 94.5. 멍들고 상처난 마음에 빨간 약을 발라드리는 힐링 라디오 94.5.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 뉴스인데요. 최근 들어서 40대 전후의 여성이 술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엌에서 예, 혼자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렇죠. 네. 혼자서. 이런 분들을 키친 드렁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많은가 봐요. 이게 이제 통계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렇게 상담실에 오시는 분이나 또 주변에서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40대쯤 되면 애들도 좀 크고요, 어느 정도. 네. 그죠? 남편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난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여자들도.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누구였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도 나처럼, 네. 그냥 애들 키우느라고 연락도 뜸해지고, 혼자 고립된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제일 쉽게 찾아질 수 있는 대상이 술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알코올 상담을 해보면 네. 술은 그 사람들에게 그냥 술이 아니에요. 그럼요. 술이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많은 경우에 술은 나를 떠나지도 않고 항상 내가 외롭고 힘들 때마다 내가 찾을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는 친구 같은 친구다. 존재라고 예.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네. 뭐 떠나지도 않고 항상 함께 해주는, 우리가 이제 흔히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히 술 때문에 술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실제로는 술 이면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극심한 외로움,
예. 그다음에 친밀한 존재에 대한 그런 부재. 그래서 좀 친구를 좀 만난다던가, 그다음에 내가 누구고, 내가 예전에 가졌던 꿈이 무엇이고,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제 철학적인 고민들을 시작하면서 삶을 좀 다시 재건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술보다는 예. 내가 좀 이렇게 힘들고 좀 버벅버벅하긴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친밀함들을 좀 네. 회복하고 그럴 수 있으면 이런 좀 외로움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알코올에 대한 문제 아니면 뭐 몸에 해가 네, 간다 네.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그렇죠. 수준의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근데 특히 또 심각한 것이 잘 알려지지 않는 맞아요. 게 네. 집에서 혼자서 한 거기서 이렇게 두 잔. 훌쩍훌쩍 네. 마시면서 네. 네. 가족들이 오기 전에 다 깬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엄마가 술을 마셨나 이런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게 더 위험하다고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예. 사람들이 한두 잔 정도 괜찮겠지. 사실 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술도 그렇고 뭐 모든 중독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괜찮지가 않아요. 특히 어떻게 마시는 게 안 괜찮냐면 혼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어떤 분들이 내가 혹시 뭐 그냥 괜찮지 뭐 그냥 뭐 내가 나가서 놀 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이 정도의 스트레스 해소 괜찮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네. 조금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한 잔이 두 잔 되고요. 두 잔이 세 잔 되고요. 한 병 되고. 한 병 되고 그래서 알코올 그 릭에 빠지는 네. 그런 어떤 그 수순으로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두 잔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하시기보다는 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시거나 네. 그 바람을 좀 쐬우시거나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는 차 한 잔 하시면서 친구랑 전화 수다라도 좀 떨어보시면 예. 어떨까 싶습니다. 좀 더 충격을 주시면 어떨까요? 충격이요? 네, 예를 들면 네. 이런 것이 정말 네. 위험하고 위험하다. 예, 가정에도 해가 된다. 예. 가족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족 내에서 배워야 되는 기능이 있어요. 네. 사랑을 나누고 그다음에 아주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잘 해결하는 그런 연습들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내가 외로움을 해결하는 다양한 건강한 방법을 갖지 못하면 네. 이것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쳐요. 아이들한테. 네, 아이들도 이게 술이 아니더라도 네. 다른 종류의 중독. 우리 지난주에 중독에 빠질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이든 일이든 그 모든 현상의 중독의 이면에는 이런 외로움을 건강하게 해결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옆에서 아이들도 외롭게 자라거든요. 모델이 됐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님의 그런 그림자를 거울, 보면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런 그 모델, 그러니까 애들이 보고 있거든요. 사실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느껴요. 알고 있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정말 단연코 그럼요. 그만두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의 도움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는 힐링라디오 94.5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풀어지지 않은 마음의 앙금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소통의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모든 심리 상담 문자나 전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이용료 부과됩니다. 전화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리니까 많이 참여 바랍니다. 벌써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3958님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약국에는 약이 없나요? 네, 좀 아마 네. 약간 주변에서나 아니면 본인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 전문 상담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먼저. 네. 약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요? 네, 약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치료는 약물에 의존하는 치료를 하다가도 네. 약을 끊고 약에 대한 의존성이 또 생기기 때문에 네. 약을 끊고 이제 심리 치료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꾸준한 상담 치료를 받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알코올에 대한 그
이제 일단 체크리스트 같은 걸 좀 해보신 다음에 네.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상담 비용이 많나요? 요즘에는 무료인 것도 있는데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요. 유료 상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만약에 찾아가시거든요. 정신과 병원에. 근데 네. 이제 거기서는 약물을 많이 처방을 해주시고요. 예.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네, 그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윤정 상담실장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이 직접 목소리로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신 힐링이 필요해 시간입니다. 첫 번째 분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엄마입니다. 저는 요즘 제 딸이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평소 말투나 행동도 그렇지만 학생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고집하는 게 가장 걱정인데요. 한 번은 머리 염색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반대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방학 때 한 번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염색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사춘기 때는 그럴 수도 있고 딸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해봤지만 사사건건 엄마 말에 반항적으로 행동하니 저도 힘이 드네요.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네. 우리 어머니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너무 애절하세요. 네, 예. 힘드셔가지고. 중이 그 말로 들어도 뭐 정말 북에서 쳐들어올 수 없다 이런 농담을 할 농담하죠. 정도로 네, 예. 네. 청소년기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가 바로 요 시기인데요. 네, 네. 진짜 중이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2병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 시기에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발달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뇌 발달이 한 3, 4세 정도 때 폭발적으로 한번 발달을 하고요. 네. 약간 이제 안정기를 접어들었다가 중학교 흔히 2학년쯤 되는 그 무렵이 네. 감정 조절이라던가 인지 발달이 정말 우리 인간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 그 양만큼 폭발적으로 발달을 해요. 근데 발달은 했는데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생각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머리는 커가는데 그렇죠. 정리가 안 돼 있는. 되는군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는 사춘기 청소년들이 신체적인 모습에서는 어른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크죠. 그리고 또 이제 말할 때는 멀쩡히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감정의 기복이라던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작용을 하는 그 시기가 되면 네. 아이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이 불쑥 나오기도 하고요. 말투나 행동 같은 것들이 이제 어른들이 흔히 말하는 반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을 하는데 네.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많은 호기심을 충족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선호, 자기다움,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네. 성립해가는 시기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동안은 잠잠하고 말도 잘 듣다가 네. 이제는 자기 주장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반항이 되는 건데, 네. 아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운 4살 네. 이후에 네. 다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네, 그 그쵸. 호르몬 때문에 그렇게 뇌발달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과정을 사실은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 때에 부모가 함께 네. 그 아이의 발달을 함께 해주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부모는 정말 벅차거든요. 지금 벅차죠. 어머니 목소리 네.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무엇을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 네.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뭘 정하시냐면, 우리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것과 예.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만약에 무언가 원하는 것들을 하게 될 때는 아이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부모가 원하는 행동도,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행동도 분명히 있으시거든요. 예. 그걸 한 이후에 아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처럼 신호등 정해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역과 네. 어느 정도 부모와 협의하면서 합의를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과 사춘기 청소년 시기에는 절대 안 되는 몇 가지를 함께 정하셔가지고 룰같이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사건건이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부모님은 한번 정하시면 좀 그게 일관성 있게 지켜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는데 네. 아이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숙제를 엄마에게 줄 거예요. 네. 벅찬 숙제예요. 네, 벅찬 숙제예요. 예. 네. 근데 왜 이 시기에 특히 예전에도 우리는 네.
중2를 다 겪었는데 그쵸. 그때는 네.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은데 왜 지금 학생들은 그럴까요? 그거를 예전에는 우리가 형제들도 많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자연스럽게 정서가 조절이 됐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 정서를 대상해 줄 때는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대상이 형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친구들이 학원 막 가기 때문에 네. 애들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한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대상을 부모에게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힘드시고요. 네. 부모님들 세대가 또 어떤 세대냐면 낀 세대잖아요. 네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부모님들은 감히 부모님들 무서워가지고 네. 사실 만날 시간도 별로 없었고, 이제 친구나 형제들과 해결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부모가 됐을 때는 내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이거를 감당하고 협의하는 것들을 사실 배운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입장에서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이 예. 너무 깊기 때문에 새롭게 부모의 역할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님들은 협의하고 협상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연습들. 그래서 아이들이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반항을 했는데 이거를 받아주는 부모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반항의 징후라는 것은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조금 인식을 하시면 조금 여유 있게 아이의 그런 자기 표현을 받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엄마가 뭘 정하시면 좋냐면요. 애한테 맞추시기만 하시면 안 되고 엄마의 선도 필요해요. 엄마도 원하는 게 있다. 그래야 아이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상대방도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습들을 아이들도 배워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격체로 다루는 네,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머님 힘드시겠지만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아이와 끊임없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협의하는 것이 이 시기에 아이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를 좀 연습을 하시고요.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어머님도 좀 친구 만나셔가지고 스트레스 네. 좀 푸시고 그리고 나면 아이를 조금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공연 선물 있습니다. 2015 정동국장 기획공연 베비장전, 조선한량 베비장과 최고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인데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샵 0945번이고요.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꽃바구니 선물도 있습니다. 유로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드릴 건데요. 누군가에게 꽃바구니 선물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와 사연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힐링 라디오 94.5 김윤정 상담 실장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은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서른두 살이고요. 꿈을 이룬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26살이고요. 취미 부자가 되고 싶어요. 21살이요. 세계 여행 하고 싶어요. 저는 9살입니다. 50살이 되면 미니어처 제작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기억하시나요? 당신이 꿈꾸던 전성기. 오늘, 바로 지금도 그 꿈은 계속됩니다.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수요일 힐링 라디오 94.5 결혼과 가족관계연구소의 김윤정 상담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힐링의 필요에 두 번째 분이 또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재혼을 한 지 13년이 되었고 저희 부부에겐 34살 된 결혼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요즘 말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나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도 관심도 많고 간섭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보니 고부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저도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난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법률 상담을 했는데 장서 갈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었어요. 네, 요즘 그 젊은 부부들의 이혼을 부추기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예. 아이고 답답하신 것 같아요. 가운데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시는데 헬리콥터맘, 헬리콥터 데디 우리가 흔히 뭐 그냥 재미있게 얘기는 표현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말하죠? 이게 이제 그 가족의 모습 중에서요. 가족은 사실 그 어느 공동체든지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그 유연성도 중요한데 그 친밀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쳐서 이게 결속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하가는 구별이 없고 내가 넌지 너가 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본인의 그 책임은 본인이 스스로 하고 본인의 일들에 대해서 결정권에 대해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건데 부모가 대신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가 원하는 거를 아이를 통해서 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나친 결속이 계속 그 아이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애어른이 돼버리는 거죠. 어른이 돼도 아이가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성인인데 심리적인 정서적인 나이는 아직 아이인 거죠.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아니 이런 경우 결혼을 해서 가정까지 꾸미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죠. 심각한 문제가 되고요. 일단 부부 사이에 제가 맨날 우선 그 가장 중요한 게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 이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와 내 배우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배우자가 함께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다는 뜻은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아직 부모라는 뜻이에요. 그 내가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나와 내 배우자보다 내 부모님의 영향에 아래 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왜 그런 농담 있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물에 빠지면 당신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이와 자녀, 부모와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자녀가 싸움을 할 때 나는 과연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건가? 이제 이 사연 주신 분도 근데 조금 입장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신 지 13년 됐는데 이제 재혼을 하시면서 아드님과 함께 오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복합 가정의 문제까지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 재혼 가정은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훈육의 원칙은 자기가 데려온 자식에 대한 훈육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선 지금 아이가 컸죠? 네, 아이가 아니죠. 아이가 아니죠. 34살 됐으니까. 네. 근데 재혼한 지 13년 되셨다 그러면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한 20년 정도를 아들하고만 살아봤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치 동반자처럼 배우자처럼 정서적인 배우자처럼 믿고 의지해 왔기 때문에 아들이 장가를 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아들로서 이렇게 독립을 시키지 못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이럴 때는 재혼 가정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 가정도요. 남편은 사실 내 아내의 편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은 시어머니 쪽의 남편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며느리에 또 아들이 있을 건데 만약에 혹시 각 제 방송을 들으시면 남편들이 입장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나는 누구 편에 서야 되냐면 내 아내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나는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서 좀 공정하게 어떻게 좀 입장을 정리해 줄 수 있을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시도를 하면 할수록 아내하고 남편의 관계는 멀어지고요. 그렇군요. 무엇을 잘했냐 잘못했냐보다 네. 아내의 정서적인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그래야 아내가 무슨 신뢰가 생기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관심을 좀 남편 그렇죠. 쪽으로 맞습니다. 더 이끌어가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야 라기보다는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아내가 아들로부터의 관심이 이제 남편에게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남편의 문제예요. 역할이 크시네요. 네네. 예.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시흥의 김희옥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 저희 아기가요, 딸인데, 네. 지금 41개월 5살 됐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4세 되던 3월 달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고요. 지금 올해 3월부터 이제 유치원으로 옮겨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네. 작년 어린이집 다닐 때 하반기부터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 제가 등하원을 직접 시키다 보니까 선생님을 매일 뵐 수가 있었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친구들을 민서가 이제 저희 딸이거든요. 저희 딸이 네. 친구들을 자꾸 때린대요. 갑자기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저한테 이제 매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때리는 게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가가지고 친구를 한 대 퍽 때리고 돌아서서 그냥 간대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가 놀이나 놀잇감이나 교구를 갖고 놀고 있으면 뺏는데요. 가서 무작정 뺏고 친구의 반응을 본 다음에 씩 웃으면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너무 해맑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하시는 귀엽네요. 말씀이 귀여우세요. 네.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저희 애다 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왜 자꾸 친구들 때리느냐, 뭐 왜 자꾸 친구들 괴롭히냐 그런 문제를 이제 저도 이제 저희 딸을 맴매도 하고 그랬어요. 네. 저도 이제 화가 나고 참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이한테. 네. 근데 걔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되면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 다음 날 되면 또 같은 행동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해요. 이제 유치원 갈 때 이번에 제가 좀 유치원 좀 엄격한 데로 바꾸면서 저희 딸의 그런 행동을 알고 나서 좀 유치원을 좀 신중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선생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어린이집에서 있었으니까 혹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는지 좀 꼭 봐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첫날만 그렇게 하고 지금 한 2주 정도 등원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친구들 심하게 때리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이제 그 나이 또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작게 소소하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자잘하게 있는데 제가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쓰고 있다고 선생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남의 자식이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저는 우리 아이가 좀 그렇게 안 자라고 좀 바르고 점잖은 아이도. 전 그게 지금 너무 스트레스예요. 어머니가 상담을 받으셔야겠어요. 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한번 어머니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건가요? 어머님 아이를 너무 잘 키우고 싶으신가 봐요. 제가 좀
제가 17년 동안 전문 직종에서 한 가지, 그러니까 설계하는 일 한 가지 직종에 종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조직 생활에서 어떤 네. 부하 직원을 다루듯이 제 아이를 어느 순간 보니까 왜 너 그 정도밖에 못해? 너 왜 그거밖에 안 해?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를 인정을 네. 안 하고. 저 상담 받으실 필요 없는데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못 고치는 게 제 가장 큰 문제예요. 알면서 못 고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더 괴로우시겠어요. 내가 맞아요. 차라리 네. 모르면, 그냥 내가 왜 그러지? 그냥 그러고 말면 되는데, 내가 사실 인지적으로는 이걸 왜 그러는지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대안을 어머님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그렇죠. 그러세요, 어머님? 네네. 네. 일단은 어머님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엄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못된 엄마 같아가지고 가끔 혼자 울어요. 그래요. 아이고. 네. 아니에요. 우리는요, 엄마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네, 내가, 우리가 일처럼 어떤 성취, 성과, 이것에 몰입되면, 흔히 이제 실수하는 게 아이의 마음을 다치거나, 아이가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사실은 어머님은 지금은 답도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왜 그런지도 아는데, 어머님 혹시 아이가 잘하고, 이렇게 잘 행동하는 부분은 잘 보이세요? 어떠세요? 그거보다는 자꾸 안 좋은 것만 네. 자꾸 단점을 그렇구나.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군요. 네. 어머님 역시 이제 이미 다 본인이 통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이 스스로도 자기가 나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잘하고 있는 거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도, 뭘 아이가 잘하고 있지? 라는 거를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잘못하는 거는 일단 한번 딱 눈 감고요.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아시잖아요. 그 조직 생활에서 상명하복. 그래서 한번 내가 얘기하면 듣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은 자녀를 키울 때는 이게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자유롭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숙제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지금까지 이제 일해오셨던 전문직 일을 아마 10몇 년 하셨다고 그러면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굉장히 성취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거는 매일매일 꽃에 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도 칭찬도 좀 해주시고, 아이를 격려해 주시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좀 들어주시고 나면 훨씬 아이가 좀 엄마에게 좀 친밀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고 나면 친구들하고 다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어머님이 아이를 칭찬하는 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때리는 습관이요. 네. 제가 혹시 아이한테 손을 대서, 그게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아이도, 네. 다툼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는 죄송하지만 맞습니다. 네. 아이들이요,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갈등 해결의 방법을 부모한테 배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때리는 방법만 배운 거예요, 지금은. 네. 근데 말로 해결하거나 좋은 걸 주거나, 그 다음에 부드럽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머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아이가 배울 곳이 없어요. 네. 어머니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하셔서 좋은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도착한 사연입니다. 3210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월 아이를 출산한 엄마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출산 전에는 꽤 괜찮은 여자였는데 이제 정말 아줌마가 된 것 같고 하루 종일 울어대는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우울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예. 아이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네. 계신 것 같아요. 그 출산하고 나면 네. 이거는 이제 한 85% 정도, 90% 정도의 그 일반적인 모든 여성들이 다 경험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모유 수유가 끝나면 또 찾아오기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이제 산후우울증에 걸리는 건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쉼이 필요한 때예요. 쉬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시간이라도 예. 다른 분의 도움을 꼭 받으셔가지고 어머님이 좀 쉬시고 어머님 출산 전에 꽤 괜찮은 여자였잖아요. 출산 후에도 괜찮은 여자예요. 자신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가족들에게 나도 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도움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이거를 간과하면 아이가 불안정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좀 자신을 돌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먼저 건강해져야 네. 아이도 쉬고 건강해진다. 잘 먹고 잘 자고. 아주 간단한 네. 진리인데. 근데 이게 엄마들이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아이 때문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집 장만입니다. 많이 좋았죠. 이제 아파트였으니까. 이사 간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았죠, 처음에는. 그냥 집이 생겼구나.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제가 이제 집을 처음 산 거는 그 노원구에 있는 시형 아파트. 이제 그걸 찾으러 다녔었고, 그때 조그만 평수였죠. 애기도 어렸기 때문에. 글쎄요, 하여튼 처음 내 집을 장만한 거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말로 좀 설명하기가 그런데, 기분이 첫 집을 장만한 것보다는 독립해서 나온 거잖아요. 시댁에 1년 살다가 이제 나온 건데, 그냥 시댁에서는 솔직히 항상 옷을 입고 있어야 되잖아. 어른이 계시니까. 근데 이제 혼자 우리끼리만 사니까 낮에도 너무 좋아갖고 막 속옷바람으로 걸레질하고 제가 원하던 그런 집? 좋겠죠? 상상 못할 만큼 좋겠지. 근데 그 집이 서울은 진짜 집 장만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집입니다. 오늘은 첫집 장만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집 사는 거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서울에 사는 직장인이요, 13년 월급을 꼬박 모아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이 진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윤수일 아파트였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들어오겠습니다. 기다리던 너의 아파트 그 마음에 전화를 하면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언제나 내게 속삭이던 너의 목소리.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세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 엄마. 은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큰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일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 사이라도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에게 감추고 있는 진짜 비밀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물었더니요, 이런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5위, 잠깐 한눈을 팔았던 사람. 4위, 배우자 집안에 몰래 준 용돈이나 선물. 3위, 병이나 병원 진료네요. 2위, 허락받지 않은 지출이나 빚. 1위는요, 몰래 모은 비자금을 차지했습니다. 부부끼리 모든 걸 공유하는 것도 좋겠지만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인정해주는 배려 가끔은 필요하죠. 아주 건강한 프라이버시만요.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는요, 출산 후에 겪는 우울한 기분, 불안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 뭘까요? 였는데 산후 우울증이었습니다. 오늘 정답 보내주신 0426님, 6422님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특히 사연이 정말 많았는데 다 모아서 다음 주에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네,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